솔직히 말하면 뭐 자식들마다의 속내는 다 다르겠지만 일단 합심이 잘 되는 게 주택연금을 반대하는 것만큼은 의견 일치가 된 거거든요. 근데 네. 그 반대하는 이유가 근거가 타당한지 이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첫째 의견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들면 현재 지금 내 집값보다 이제 손해 볼 거다. 전 이거 조금 그럴 것도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동안 받으신 연금 총액과 또 집값을 비교해서 집값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상속인들한테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고 난 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면 그 부분은 이제 상속인들한테 더 돌아갈 몫이 생기는 거니까 절대 손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동일하게 지급을 해드리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연금은 집값의 등락에 따라서 뭐 가입자나 상속인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둘째 의견은 나이 들어서 네 명의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이건데 어르신분 중에서 주택연금 가입하면은 진명이 뺏길까 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이게 주택연금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징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 명의로 내 집에서 평생 돈 받으며. 이게 바로 주택연금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하는 건 뭐냐? 내가 지속적으로 이게 뭐 명의가 옮길까 걱정하시는데 내 명의는 끝까지 유지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거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맡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집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한국금융공사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주택연금을 딱 들게 되면 이거 자체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 자체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다조에 해당되는 게 주택연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병원 출입을 자주 하게 돼 있잖아요. 돈 쓸 일도 많이 생겨요. 근데 주택연금에 이미 가입돼 있는데 갑작스레 목돈이라든지 큰 돈을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거 어떡하는 겁니까? 네, 목돈이 필요할 때는 개별 인출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주택연금을 받다가 뭐 주택 수선비 아니면 자녀들의 결혼자금 아니면 의료비 같이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인출 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총 연금액의 50%까지를 일시에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렇게 찾아 쓰시고 나시면 그 몫만큼 이제 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적어진다는 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목돈을 다시 갚게 되면 1회에 한해서는 다시 원래의 연금액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셋째 의견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집값 오르면 막대한 손해를 본다. 재개발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재개발되면 혹시 재평가 받을 수 있나요? 민감한데 이거. 네, 그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고 해당 주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때 네. 이제 그 주택 소유자께서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그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집값에 반영을 해서 월지급금을 올려드리는데요. 통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 뭐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재산을 자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오르면 오른 대로 상속인들한테 더 몫이 많이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받으시는 그 월지급금이 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그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단 중도 해지를 하시면 그 해당 주택에 대해 3년간은 또 재가입이 안 되시고요. 또 그동안 집값이 오른 채로 계속 있을지 또 그동안 뭐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이라든가 월지급금의 변동이 있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시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신중한 결정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들을 마저 OX로 좀 퀴즈로 풀어볼게요. 주택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 최 부장님,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반영 안 한다. 네네. X. 예. 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계산할 때 매년도 주택 가격이 이제 일정 부분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월 수령금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미 모형에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왜 정액형 같은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매년도 매달 받으시는 그 연금액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냐면요. 그것은 바로 어르신들의 연세에 따른 그 지출 규모와 소비 패턴을 반영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시고 활동이 더 왕성할 때는 더 많이 이제 생활비가 들게 마련인데요. 이렇게 주택연금은 나중에 그 물가 상승률만큼 받으실 금액을 좀 더 젊으셨을 때 당겨 받으시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택연금 그 월지급을 이렇게 평평하게 네. 일정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영 안 한다의 X니까 이미 물가 상승이 좀 빼면 반영되어 있다 반영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그게 같아요. 안자 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받다가 일찍 죽으면 손해다. 이거 OX 뭔가요? 이호선 교수님? 정답은 네. X입니다. 왜냐? 사실 우리가 한 200살 정도 살면서 꾸준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빨리 가게 됐다. 그러면 그 남은 부분을 또 배우자가 받게 되는데 이 배우자가 사실 안타깝게 부부가 먼저 빨리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그게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일단 그 집에 관련된 매각을 하고 관련된 정산을 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 한번 따져볼까요? 주택연금을 받다가 장수하면 너무 좋은 거죠. 예. 자식들이 토해내야 한다. 이건 맞나요? 틀리나요? 안 토합니다. 토하는 일 없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받아야 되겠다 혹은 내 집값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인정이 됐다 싶었을 때 이게 너무 넘은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따로 또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집값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연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집값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졌어.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실 게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함께 보증을 쓰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금은 계속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면 평생 그 집에 살아야 한다. 이거 고 변호사님,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평생 연금과 평생 동안 거주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나 배우자가 한 명은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공사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 일시적으로 아니면 또는 영구적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했을 경우나 자녀들의 봉양으로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했을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가입자,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이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후관리 활동 기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도 가능한데요. 주택연금 이용 중에 이사를 통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 이 담보주택이 변경이 되는 거죠. 이 변경된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일부 이제 연금이 줄거나 아니면은 그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증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 주택에서 이제 노인 복지주택으로 이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변호사님 말씀 중에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한 점 저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는 주택연금 가입 못한다. 어떨까요? 한다입니다. 예. X인데요. 왜냐, 그전에는 우리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했는데 올해 2020년 4월 1일부터 만 55세부터 연금, 주택연금에 들 수 있도록 이 법령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대에게도 이제 주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럼 수혜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115만 명이 이 주택연금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 혹은 더 많은 안정감을 갖게 됐다.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지금 50대인 분들 귀 기울여 보시고요. 저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네, 이 주택